저는 박혜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됐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딸 민지를 키웠어요. 30년 동안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했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젊었을 때부터 저축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간호사 월급으로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모았어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비결은 단순했어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특히 남편이 떠난 후에는 더욱 절약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2채를 마련했어요. 하나는 제가 살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집이 너무 크지 않아요? 딸 민지가 종종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죠. 이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내가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게 좋아. 은퇴 후에는 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꽤 그럴듯한 작품도 그립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은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 저에게는 여전히 큰 보람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딸 민지와 사위 정우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효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뵙는 게 당연하죠.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묘한 대화가 오갔어요.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우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지. 무심코 대답했죠. 다음 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요즘 얼마나 될까요? 정우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대답하면서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는 언제나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화려한 것보다는 편안한 것을 즐겨 입었죠. 외출할 때도 화장은 최소한으로만 했어요. 그래서인지 민지와 정우는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노후에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민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 말이 왠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어느 일요일 오후 민지와 정우가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나 보다 싶었죠. 저는 평소처럼 차와 과일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를 맞췄죠.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정우는 책상 위에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펼쳤어요. 요즘 이 지역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지금이 팔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의 말투는 마치 전문가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팔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면 훨씬 편할 거예요. 민지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제 보금자리를 떠나라니요. 갑작스러운데, 난 여기가 익숙하고 편한데. 제 망설임에 민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엄마,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못 믿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정우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어머니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거예요. 그의 부드러운 말투 뒤에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제 대답에 민지는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런 좋은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특히 정우가 제 아파트 시세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점이 의아했죠. 그동안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일까? 다음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갑자기 왜 엄마를 데려가려고 그러니? 혹시 무슨 일 있니? 제 질문에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느껴졌어요. 정우도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큰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 사위 정우는 저에게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밖에 문병 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정우가 갑자기 저를 모시고 싶다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어요. 딸을 믿고 싶었지만
수십 년간 병원에서 다양한 인간 군상을 봐온 저로서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노인복지센터 봉사 날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센터에 갔어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데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법률 상담 봉사를 하러 오는 젊은 변호사 김태준 씨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태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은퇴해도 시간관념만큼은 여전해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나 봐요. 태준 씨는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인데도 노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르신들에게 친절하게 법률 상담을 해드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박 선생님, 상담 끝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태준 씨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센터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요즘 어르신들 재산 문제로 상담이 많아요. 특히 자녀들과의 갈등이. 태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혜숙 선생님 아니세요? 고개를 돌려보니 인지 친구의 어머니 김영숙 씨였습니다. 아, 영숙 씨, 오랜만이네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영숙 씨가 물었어요. 혹시 민지네 집 문제 해결됐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문제요? 영숙 씨의 표정이 당황으로 바뀌었어요. 아, 모르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영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제발. 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도박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집이 경매 위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자리를 뜨고 나서 태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죠. 그렇군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태준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녀들이 노부모의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지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숙 씨의 말과 최근 민지 부부의 행동을 종합해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제게 조언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가족 관계만 악화될 수 있어요.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했죠. 다음 날 갑자기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잠깐 들를게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그래, 언제든 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마음이 불안했어요. 영숙 씨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일까? 아니면 오해일까? 딸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의 조언대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저녁 무렵 민지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우는 오지 않았어요. 정우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민지가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엄마, 우리 집 구경하러 가실래요? 민지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집 새로 꾸몄어요. 엄마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찬스였죠. 그래, 가보자. 제 대답에 민지는 약간 놀란 듯했습니다. 아마 거절할 거라 예상했나 봐요. 정말요? 그럼 지금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 주방. 하지만 자세히 보니 고급스러웠던 가구들이 사라지고 저렴한 것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잠시 혼자 있고 싶어서 변명을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는 척하고 복도를 지나 정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빨간색 도장이 찍힌 고지서들, 연체 통지서, 그리고 경매 관련 서류까지. 영숙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서둘러 화장실로 돌아왔어요. 마음을 가다듬으려 세면대에 물을 틀었죠. 그때 밖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왔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내가 모셔왔어. 민지가 대답했죠. 좋은 기회네. 오늘 설득해보자.
시간이 얼마 없어. 정우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민지와 정우가 갑자기 대화를 멈췄습니다. 아,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방금 들어왔어.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앉자 정우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집 하시는 거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민지가 정우의 팔을 꼬집는 게 보였어요. 아직 결정 못했어. 제가 대답하자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뭐가 그렇게 망설여지세요? 지금이 최고 시세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민지가 황급히 상황을 수습했어요. 정우, 진정해. 엄마가 결정하시기 힘든 거 당연하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 더 드릴게요,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방문, 관심,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제 생각이 맞았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했죠. 태준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앞으로의 대화를 녹음해보는 건 어떨까요? 태준 씨의 조언대로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있지만 제가 사용하기에는 녹음기가 더 간편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민지와 정우의 다음 방문을. 일주일 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 집에서요. 정우가 특별 요리를 준비한대요. 민지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갈게. 가기 전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정우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늘 제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인도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니, 와인 한잔 하실래요? 정우가 권했습니다. 난 술은 별로. 제가 망설이자 민지가 나섰어요.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식사가 시작되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날씨, 뉴스, 친척, 이야기. 그러다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었어요. 더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우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빨리 결정하셨으면 해요. 지금 파시면 최고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당신 나이에 이 큰 집 관리하기 버거우실 텐데 우리랑 같이 살면 편할 거예요. 민지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글쎄, 난 그냥 내 집이 좋은데. 제 말에 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돈 때문에 망설이시는 거죠? 우리가 뭐, 어머니, 돈 훔쳐 먹을 것도 아닌데.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민지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합세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자식 못 믿으면 노년에 누구 의지하실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던 곳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 정우는 참을성이 바닥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결국은 결정하셔야 해요. 우리도 계획이 있으니까. 잠시 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잠시 화장실 좀. 가방에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안심이 됐죠.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복도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와 민지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러다 어머니가 안 넘어오면 어쩌지? 시간이 없어. 정우의 목소리가 초조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엄마가 결국 우리 말을 들을 거야. 민지의 대답이 냉정하게 들렸어요. 제 딸의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앉자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지와 정우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압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살까봐 걱정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후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정우와 민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눈 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정우의 목소리였어요. 아직. 근데 서랍에 있는 통장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민지가 대답했죠. 빨리 해결해야 돼. 도박빚 독촉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정우의 초조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민지가 이럴 수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 증거가 생겼어요. 녹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죠. 오늘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태준 씨의 사무실에서 녹음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어요. 이건 명백한 노인 재산 노리기예요. 심지어 사기에 가깝습니다. 태준 씨의 단호한 판단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태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아니면 역으로 함정을 파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하되 조건을 달아서요. 태준 씨의 제안이 흥미로웠어요. 태준 씨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위임장을 준비해요. 그리고 저에게 법적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용하려 할 때 증거와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단력도 함께 있었죠. 내가 평생 키운 딸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결정했어. 집을 팔고 너희와 함께 살기로 했단다.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정우에게 바로 알려줄게요. 이번 주말에 너희가 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꾸나 제안했더니 민지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동의했어요. 네, 엄마.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 이번 주말에 딸과 사위가 와요.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태준 씨는 필요한 서류들과 녹음기 준비를 당부했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오늘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지와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들뜬 표정이었어요. 특히 정우는 처음 보는 밝은 얼굴로 입장했죠. 어머니,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정우가 바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미리 준비해봤어요. 부동산 시세도 알아보고. 그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집 시세부터 매매 계약서 초안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급하게 준비했네.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지가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셨다고 해서 빨리 진행하고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도 준비한 게 있어. 서재에서 태준 씨가 준비해준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정우와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민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집은 팔아도 좋아.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조건이요?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첫째는 이 재산관리 위임장에 서명하는 거야. 내 변호사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려고 해. 변호사요? 어머니한테 무슨 변호사가? 정우가 당황해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녹음 내용을 들어보는 거야.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난번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나눈 대화. 통장 비밀번호와 도박빚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들렸죠.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우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감시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시가 아니라 자기 보호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 딸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이렇게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니.
민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어요. 앉아, 제가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흐느끼며 자리에 앉았고 정우는 마지못해 따랐어요. 이제 솔직하게 말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한참의 침묵 후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도박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죠. 얼마나 빚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정우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3억 원 정도요. 그 금액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니? 민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엄마가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항상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그녀의 대답에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왜 내 집을 노렸니? 그냥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을. 제 질문에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민지를 설득했어요. 빚쟁이들이 독촉하고 집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민지가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를 도와줄 의향이 있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첫째, 정우는 도박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해. 정우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내 재산은 태준 변호사가 관리할 거야. 너희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을 거고 빚 상환에 필요한 만큼만 변호사를 통해 지득할 거야. 이 조건도 두 사람은 수긍했어요. 마지막으로 당분간 너희 둘은 별거해. 정우가 치료받는 동안 민지는 나와 함께 살 거야. 이 조건에 민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그에게도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민지는 계속 울며 사과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격해야 할 때였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거야. 내일 태준 씨를 만나러 가자. 제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제 집에 머물렀어요. 정우는 집으로 돌아갔죠. 민지와 저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의 결혼 생활, 정우와의 문제점,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정우가 언제부터 도박을 했니? 제가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친구들과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졌어요. 민지의 대답에 한숨이 나왔어요.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실망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우도 자존심이 상한다고.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모녀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완전히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첫걸음은 내딛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민지와 정우도 함께였죠. 태준 씨는 모든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법적 절차, 재산관리 방법,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까지. 빚 문제는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태준 씨가 말했어요. 경매는 일단 막을 수 있고요. 그의 말에 민지와 정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정우는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고 있었고 민지는 제 집에서 함께 살며 새로운 직장을 구했죠. 태준 씨의 도움으로 빚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되어 가고 있었어요. 제 아파트를 팔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월세로 내놓은 다른 아파트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엄마, 정우가 오늘 치료사에게 칭찬받았대요. 민지가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저도 진심으로 기뻤어요. 아무리 실망했어도 그는 내 사위였고 민지의 남편이니까요. 태준 씨는 계속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변호사를 넘어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박 선생님, 요즘 노인 공동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제안했습니다.
노인 공동체요? 궁금했어요. 네,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커뮤니티예요. 각자 독립적인 공간도 있고 공유 공간도 있고. 태준 씨의 설명이 흥미로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던 노인복지센터에서 몇몇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배신당하거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경우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죠. 우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김영순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5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한 동행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만나 함께 식사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때로는 여행도 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민지는 9개월 만에 정우와 재결합했어요. 정우는 도박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직장도 구했죠. 엄마,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정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모두가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첫걸음이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노인 공동체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중에는 공동체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고 주말에는 가끔 민지네 가족이 방문하죠. 할머니,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민지의 5살 아들 수민이가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우와, 정말 잘 그렸구나. 손주의 그림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도박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 상담사가 되었어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민지도 그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태준 씨는 여전히 제 재산 관리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개인적인 안부도 물어봅니다. 박 선생님, 수채화 전시회 준비는 잘 돼가세요? 제 취미생활까지 챙겨주는 그가 고마웠죠.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구나. 종종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제 딸과 사위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동행, 어르신들, 태준 씨,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 저는 이제 든든한 지원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민지의 전화가 왔어요. 정우가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대요. 예전과 비슷한 말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그래, 같이 먹자.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 실수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리고 용서와 이해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